오늘은 경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상을 올리면서 그간 행보를 보니까 온갖 것 하나하나 다 건들며 하는 것 같네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었죠.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가 아랫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서 3명이 다쳤습니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발단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벌어졌죠. 이 사건은 범죄 그 자체보다도 반복된 신고에도 매번 미진했던 경찰의 대응,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조명받았죠. 무엇보다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마자 현장 경찰관이 도망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피해자가 칼을 맞은 채 무장가해자와 대치하고 피해자 가족의 가장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죠.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아랫집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넣고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눈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걸 보고도 자리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이어서 주변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은 비명 소리를 듣고도 늑장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공론화하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대처를 문제 삼자 회피성 발언을 일삼다가 경찰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랐던 거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미안을 삼으라. 이런 망언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두둔한 것도 모자라 막말로 범인을 내려친 칼이 형부 것인지 범인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서 형부가 잘못될 수 있다고 했다며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 협박성 발언을 피해자 남편 친척들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또 출동 경찰관들의 황당한 대처와 함께 피해 담당 경찰이 현장에 간 경찰이 빠른 신고를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경찰 측은 CCTV 영상의 공개를 미루었고 국민청원으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1개월이 지나서 유족들에게 CCTV를 공개했죠. 피해자 가족은 이런 경찰의 무책임함을 건물 1층 공동 현관에 달린 CCTV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건물 관리자인 LH 모두 영상 공개 결정을 미루면서 피해자의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LH 측은 수사기관의 동의만 있으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가 관련법에 따라 CCTV 화면에 나온 사람들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을 걸로 보이는데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찰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수사 목적이 아니라면 경찰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저 LH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책임을 떠민 겁니다. 유가족들이 본 CCTV에서는 여경이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남경에게 칼로 찌르는 신용을 하는 바디랭귀지를 시전하였고 이를 본 남경은 여경을 감싸고 아래층으로 내려보낸 뒤 자기도 따라 내려가 버렸죠.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 가족과 마주친 경찰관들이 양쪽으로 비켜서 길을 터주고는 그대로 내려가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고 피해 가족은 전했습니다. 11월 20일 피해자 가족이 현장에서 도주한 여경을 찾아가 당시 미흡한 대처에 대해 질문했는데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고 트라우마로 인해 이후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30일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사건 당일 출동한 남경과 여경을 해임했죠. 파면과 달리 해임은 연금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1월 7일 경찰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들은 해임 불복 소청을 제기했죠. 너무 쪽팔려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극복. 나는 잘 극복했어. 해임 명령 후 30일 이내 소청하지 않으면 해임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 이것도 거짓인 거죠. 이 사건으로 부실 대응 홍역을 치른 경찰이 새해 첫 신임 경찰관 교육부터는 실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현장 대응을 위해 체포, 사격, 차량, 안전교육과 구체적인 사건, 유형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례 종합 교육 시간이 대폭 늘렸다는 기사가 나왔죠. SBS 보도로 촉발된 경찰의 강력사건 부실 대응 논란에 경찰이 신변보호라는 명칭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고 위험도별로 등급을 나눠서 대응합니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건 해결에서 적극적 국민 보호로 전환하고 현장 출동과 수사 활동을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과 높음, 보통 세 단계로 구분해 매우 높음일 경우 피해자가 열흘 이상 안전 숙소에 체류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에 이르러서는 서울경찰청이 남성경찰만 배치됐던 기동대 내근직에 여성경찰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일부가 반발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기동본부별로 전출 등 공석이 발생하면 여경 등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내근직만 하라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경찰 대응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남경과 여경의 문제는 아니라며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사들을 묶어봤는데요. 남경, 여경의 문제가 아닌 건 맞죠? 더 세게 얘기하자면 필요 없는 경찰 다 잘라야죠. 그래야 잘하는 경찰이 더 많은 위험수당을 받고 더 존경받는 경찰이 되죠. 정말 필요한 내근직에 여성이 많이 가도 됩니다.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을 늘리고 할당제 넣고 이런 게 문제죠. 능력 되는 사람이 가야죠.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압니다. 머릿수 채우기로 일관하고 정당 유지하고 표심 얻는 데만 미쳐가지고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경찰은. 너 뭐야? 강동수 민중의 지팡이. 앞으로 저런 사건이 많으면 많았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이거 다 당신들이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기억하세요. 제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전과자는 경찰이 못 된다네요. 이해하고 단념했습니다. 경찰은 법을 수호하는 직업이니까. 누구보다 깨끗하고 떳떳해야 하니까. 그게 내가 꿈꾸고 존경했던 경찰이니까! 근데 당신, 얘 뭐 하는 사람이야? 얘가 뭔데? 대통령이야? 대체 뭔데 이놈 한마디에 공권력이 움직이냐고!